공유하고 차량 공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홀로 차량 같이 빈자리에 요게 누군가를 태워서 가는 거 마치 네네. 택시처럼 이제 이런 거를 승차 공유 서비스라고 얘기하고요. 네. 차량 공유는 차를 통째로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승차 공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버가 대표적인 서비스여서 뭐 이렇게 내가 지금 시간이 남고 여기에 좀 태워주고 싶은 사람들하고 그 이동이 필요한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이제 그런 걸 저희가 피어 투 피어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공유는 조금 더 서비스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카나 그린카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약간 렌터카처럼 단기에 빌릴 수 있고 뭐 여기 어떤 지점에 가서 빌려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다시 반납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왕복형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말고 편도형도 많아요. 그거 유럽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프리 플로팅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냥 특정 구역 안에서 갖다 놓고 그냥 끝내고 가면 되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와?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타고 또 맞습니다. 가는 거예요. 저희 전동 킥보드 다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렇네요. 합니다. 그냥 킥보드 그냥 세워놓고서 예. 또 다른 사람이 해서 가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냥 세워놓고 가면 이어서 또 거기 가고. 예, 예. 오, 좋네요.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공유 자동차 나눠쓰기 서비스가 있어요. 우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교수님 그 무허가 영업 있잖아요. 요거하고 좀 연결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81조에 의거하면 이제 개인이 이제 유료로 운송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무허가 혹은 불법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법적 해석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뭐 법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르고 뭐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디는 무허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도 사실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필요하다는 게 조금 이제 인정이 되면 뭐 법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을 바꾸려면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게 이제 택시 산업은 조금 이제 휘청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잘 뭐 보전해주고 해주면 되는데 과연 이게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우버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생계형으로 돈 벌려고 집에 있어도 되시는 분들이 차를 끌고 나와서 조금 지금 공급들이 창출돼서 원래 혼잡도 좀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편해진 것 같지만 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결국 피해보는 건 저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공유 경제의 취지에 맞고 철학에 맞게 운영되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럼 공유교통 이 서비스가 지금 정말 들을수록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최신 트렌드 좀 주목할 만한 서비스 한번 짚어주세요. 공유교통 서비스가 예. 이제 최신. 물론 이제 뭐 우리 당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최신 트렌드 공유교통 서비스. 네네.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합승형 승차 공유 서비스는 지금 승차 공유가 이제 빈자리에 다른 사람을 태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 태우면 뒤에 두 자리 또 남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 태우고 또 다른 사람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합승하는 거죠. 우리 근데 옛날에 있었잖아. 합승 택시. 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같은 컨셉이긴 합니다. 기사님이 네. 태워도 돼요? 여기 그러면 태워도 여기서 타고 저기서 네. 타고 저기서 타고. 마을버스인 줄 알았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이왕이면 한 자리라도 더 태운다는 의미에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매칭해주는 알고리즘이나 뭐 이렇게 운영하는 건 사실은 되게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서 뭐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뭐 우버나 뭐 리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우버랑 거의 같은 회사고요.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 많이 런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요금을 매겨도 첫 사람 탔을 때 탁, 두 사람 탔을 때 탁, 세 사람 탔을 때 탁 누르게 되면 내리는 지점에 그 승차 요금이 다 차별적으로 탁탁탁 찍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택시 기사분이 얼마 주세요, 얼마 주세요 했잖아요. 난 중간에 타면은 뭐 한 3,000원 빼줄게 그럼 뭐 좋다고 타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예. 복잡한 계산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프리 플로팅 카쉐어링. 네, 그게 이제 왕복형, 그러니까 빌린 데서 반납하는 거 말고 편도형으로 가는데 그냥 단순히 편도가 아니라 뭐 도시 내 특정 부분 안에 있는 뭐 공영 주차장 같은 데는 아무데나 그냥 세우고 가버릴 수 있는 편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갔다가 내려놓고 가버리는 가버리- 거죠. 예, 킥보드, 전동 킥보드. 네, 맞습니다. 그런 거와 같은 모델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없고 유럽에서는 이 그 왕복형보다 이 프리 플로팅 가입자가 더 많습니다. 편도가? 예, 편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유럽의 대도시들, 중소도시들이 거의 대부분 이 프리 플로팅 카쉐어링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뉴욕? 네? 뉴욕? 저는 뉴욕은 유럽, 미국입니다. 유럽, EU. 네. 유럽? 유럽에 유럽. 예, 유럽에 있는데 근데 그 프리 플로팅 카쉐어링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BMW, 벤츠 이런 회사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공유하고 싶다. 근데 아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광고 마케팅 차원에서도 괜찮네요. 예, 큰 대규모 회사들이 참여하고 네네. 있어요. 자, 세 번째 P2P 차량 공유 운동, P2P. 이게 이제 피어 투 피어인데 진짜 내 차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아파트에 23시간 세워놓는 동안에 지역 주민이나 혹시 다른 분들한테 이제 빌려주는 건데 이게 진정한 의미로 우버 차를 아니야? 나눠 쓰는 거 아니요. 나눠 쓰는 나눠 쓰는 거. 우버는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아, 그래요? 이거는 그냥 내가 차 빌려주는 거. 차를 통으로? 통으로 빌려주는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모델도. 근데 이게 뭐 대세는 아닌데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게 말 그대로 공유 경제 철학에 맞는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확산하려고 이거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우리가 내가 내 차를 남한테 빌려줘도 이 사람이 깨끗하게 쓰는지도 좀 확인할 수도 있고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하니까 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좋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모빌리티 이 서비스에 자동차 제조사들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까 그 유럽의 프리 플로팅 얘기했을 때 큰 회사가 카투고라는 회사는 그 벤츠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나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건 BMW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두 서비스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츠랑 BMW가 프리 플로팅 카쉐어링이라는 서비스를 위해서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뭐 기사 많이 보지만 현대자동차에서도 모빌리티 사업 확장한다. 뭐 기아 모터스,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차를 소유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면 과연 장기적으로 승산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공유 시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이 차를 사람들이 많이 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얻는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이 탈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까처럼 저 프리 플로팅 같은 것들은 큰 회사가 아니고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전통적인 회사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최신 트렌드 마지막입니다. 통신사들의 가세가 아주 크다. 네, 맞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교통 분야에서 이렇게 민간 회사들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회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회사명 뒤에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붙여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동과 관련된 거의 기본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의 정보,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통신사들은 이제 그런 게 아주 잘 구축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뭘 할까? 당연히 요금제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사람들의 이동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써먹어도 좋겠다. 그리고 티맵 내비게이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빌리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통만이 아니라 교통과 통신, 그러니까 모든 게 진짜 이제 하나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요. 첨단 네. 트렌드라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는 ITS,
지능형 교통 체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 그게 영어 잘하신다. ITS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만 얘기한 대로 모빌리티와 정보통신이 같이 섞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오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네. 다양한 정보를 줬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유익한 점도 너무 많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교수님 어때요? 보완할 점도 참 많겠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미래 우리 자동차 어떤 전망 좀 같이 한번 좀 전달해 주신다면. 네. 네,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뭐 독일의 자동차 전문 컨설팅 뭐 그룹의 레포트에 따르면은 이제 2030년에 이제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이익들, 창출되는 이익들이 있는데 뭐 자동차를 팔아서 얻는 이익도, 창출되는 이익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공유 서비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로 이윤이 창출되는 포션이 20%가 될 거다. 전체 자동차 산업에서라는 이제 전망도 내놓을 정도로 아마 지금 뭐 많이 확산되고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갖고 싶은 차 회사들, 뭐 큰 회사들이 이런 쪽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미래에 유망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건 이제 산업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조금 많이 검토해야 될 미지수인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택시 산업 붕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교적으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고 들어서 한 서비스들이 되게 좋긴 한데 이게 잘못하면 기존의 대중교통과 공공교통의 매력,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게 수요가 감소되면 이제 공공교통 자체의 기반이 약간 약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리고 이쪽이 더 잘해주면 상관없으니까요.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게 교통이라는 게 공공재고 또 누구나 저렴하고 빠르게 이동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과연 우리 공유 모빌리티 산업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면서 교통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으면서 이럴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 중심으로 하고 개인 편의를 막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공공교통이라고 하는 대중교통 쪽이 죽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균형 있게 끌고 가는 게 아주 필요할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유 자동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연자대학교 김진희 교수님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구독,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고 가세요. 네. 제가 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있었어요. 2명 구독이 늘어났더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고 자, 조금 더 네. 호소력 있는. 네. 네. 네, 뭐 교자랄 교알못 구독자 여러분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약하다. 약하다. 네.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꾹.